안녕하세요, 김타치입니다. 저는 영상을 만들 때 보통 지금처럼 카메라로 영상을 다 촬영을 하고 나중에 편집을 해서 완성본을 업로드하는 식으로 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그런데 꼭 저희처럼 만드는 분들만 계신 건 아니에요. 보통 스트리머라고 해서 게임을 하시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라이브 방송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분들은 영상을 어떻게 촬영을 해야 될까요?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렇게 핸드폰으로 라이브를 하는 걸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혹은 이런 노트북의 웹캠 부분을 이용을 해서 라이브 방송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할 텐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화질이에요. 간단하게 생각해 볼게요. 이 핸드폰 화질과 카메라 화질 둘 중에 어떤 게 좋을까요? 당연하죠. 이 카메라가 4K 화질도 훨씬 좋게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라이브를 하시는 분들은 과연 핸드폰을 바로 라이브를 송출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카메라를 라이브로 송출하는 게 더 좋을까요? 이거는 방송국에서 촬영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카메라를 이용해서 라이브를 하는 게 훨씬 화질이 좋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있죠. 뭐냐면 이 카메라를 어떻게 라이브를 하냐는 거예요. 핸드폰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프로세서가 있고 프로그램도 깔리고 해서 바로 라이브 방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얘는 정말로 그냥 촬영만 가능한 기기잖아요. 그래서 얘를 라이브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가 바로 오늘 이야기할 캡처보드라는 거예요. 얘의 역할이 뭐냐면요, 간단히 이야기해서 카메라를 바로 노트북에 연결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중간에 캡처보드라는 거를 걸쳐서 연결을 하면은 바로 카메라 화면을 라이브로 뺄 수 있다는 건데요. 우선은 하나하나 설정을 해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 캡처보드는 에버미디어라고 하는 회사예요. 제가 알아보니까 에버미디어가 이런 캡처보드 회사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가성비 좋기로 유명하고 얘는 외장형입니다. 컴퓨터 본체에 꽂을 수 있는 내장형도 팔고 있어요. 저는 이제 맥북이랑 연결을 하기 위해서 외장형을 가지고 왔고, 자, 이렇게 세 개를 연결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우선은 노트북과 이 캡처보드는 여기에 이쪽이네요. 이렇게 단자로 연결을 하게 되는데 한쪽은 USB-A 타입, 그 다음에 이쪽은 USB-C 타입을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반대쪽을 이용을 해요. 이 반대쪽에 HDMI in, out이 있는데 여기에는 당연히 여기는 소스가 들어가야 되니까 in 쪽에 연결을 해야 돼요. 문제는 이렇게 동봉되어 있는 건 HDMI to HDMI라는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와 연결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은 카메라에서도 쓸 수 있지만 플스나 닌텐도 같이 좀 작은 기기들, 게임 기기들이랑도 연결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단자가 이렇게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외장 모니터에서 쓰던 케이블을 가지고 왔습니다. 요건 하나 사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연결을 하고 얘는 카메라에 연결을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되고 이렇게 연결이 되니까 쭉 연결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한번 연결을 해서 한번 볼게요. 자, 보도록 하죠. 우선은 여기에서 이렇게 나와서 저 캡처보드를 거쳐서 이렇게 컴퓨터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컴퓨터로 들어가게 되고요. 지금 이쪽에서 녹화를 누르지 않고 화면만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 레크를 누르게 되면은 원본에서 녹화를 하지 않아도 이쪽에서 녹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의 장점이 뭐냐면 바로 무제한 녹화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보통 소니 같은 경우에 발열이나 SD카드의 용량에 따라서 중간에 꺼지는데요. 라이브 할 때, 오래 라이브 할 때는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계속해서 촬영하는 거. 이렇게 녹화를 하게 되면은 발열이나 이런 게 문제 없이 촬영하지 않아도 화면만 나오는 이상 계속해서 이쪽에서 녹화가 되면서 라이브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물론 이쪽에서 녹화를 눌러도 이쪽에서 나오는데요. 녹화를 한번 눌러볼게요. 이렇게 누르면은 이렇게 지금 보이시죠? 마이크를 잡았을 때의 수음이 이제 일로 들어가서 녹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에서 녹화가 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라이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것도 한번 간단하게 설정을 해볼게요. 보이시죠? 저는 이제 OBS라는 프로그램을 녹화를 하는데요. 여기에서 지금 캡처보드로 잡고 있는 이 카메라를 불러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플러스를 누르고 비디오 캡처 장치를 누르고요. 하나를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은 장치가 뭐가 있나 하면 여기에
이거는 이제 자체 노트북 카메라이고 요게 지금 우리가 사용을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은 요것들을 화면을 크게 만들어서 여기 있는 방송 시작을 눌러버리면은 유튜브에 라이브로 바로 방송이 송출이 됩니다. 물론 이제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세팅을 하기는 해야 돼요.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걸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좀 큰 화면으로 보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은 실제로 녹화하는 화면과 그 다음에 여기 캡처하는 화면의 차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제 자, 그래서 지금은 실제 카메라로 녹화를 하는, 그러니까 SD카드로 저장이 되는 소스이고요. 자, 지금부터는 컴퓨터로 캡처된 화면입니다. 차이가 얼마나 나는지 저도 궁금해요. 요거는 실제로 제가 편집을 하면서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할게요. 좀 비슷할 것 같기는 해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캡처보드를 이용해서 녹화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이 에버미디어 같은 경우에는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4K까지 지원하는 GC553 제품을 오늘 이야기를 해봤고요. 이거보다 더 좋은 것도 있고 좀 저렴한 것도 있고 각자의 목적에 따라서 선택을 할 수 있으니 한번 찾아보고 구매를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20-30만원 정도 하더라고요. 그 정도 가격 투자로 라이브를 좀 선명하게 할 수 있다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리뷰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라이브 하는데 좀 도움이 되는 영상이길 바라며 궁금한 거 댓글 주세요. 그러면은 다음에 뵐게요. 감사합니다.